이거를 계속 지금 꽂혀가지고 계속 밀리고 있어요. 수리남을 보자마자 저한테 와서 한 말이 그거거든요. 이 대사 바로 이거.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돌아왔어요. 네. 지난주 이틀 전이죠. 네. 토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환원 끝나고 이틀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뵙게 되네요. 그렇죠. 그냥 이 작품은 요즘 또 엄청 핫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수리남이라는 작품으로 여러분을 저희가 찾아뵙게 됐는데요. 정식으로 또 인사를 드리고 이번 작품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독자님들을 상상의 나라로 안내할 이야기꾼 단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정확히 오늘부터는 아니지만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 체제를 바꿨기 때문에 그 점을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설명 한번 드리고 또 바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토요일날 환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채널에 좀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컨텐츠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메인 이야기꾼이자 이 채널의 주인장으로서 주로 이제 썰을 풀면서 활동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산이님은 저랑 2MC, 2 이야기꾼 이런 체제로 이제 가다가 이제 바뀐 체제에서는 우리 김독자님들의 대표로서 김독자님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바뀌어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김독자님 대표로서 그쵸. 열심히 좀 활동을 해주시고 굉장히 부담됩니다. 이 자리. 김독자님들이 궁금한 점 그렇죠. 그리고 김독자님들의 의문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쏙쏙 잘 뽑아가지고 대변해주시는 그런 김독자님 대표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는 아예 이런 김독자님들의 대표라는 컨셉으로 잡고 딱 활동을 해주시니까 지금까지처럼 주로 제 이야기를 듣고 리액션 해주시고 본인 생각도 말하고 하지만 지금까지랑은 다른 거는 지금까지는 약간 그런 말들이 좀 저희 채널에 있었어요. 왜 맨날 단토가 했던 거 똑같이 하냐? 단토 하는 거 무슨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좀 말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비슷한 거를 또 말하니까 이거는 좀 의미가 없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예 궁금한 점이 갑자기 떠오르면은 바로 그냥 치고 나와가지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다른 반론을 제기하시거나 똑같은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아니면 제가 질문을 또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본인 생각을 난 내 생각은 이렇다 그냥 솔직하게 난 잘 모르겠다 별 생각 없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도 그냥 솔직하게 저는 답변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채널에 그런 작은 변화가 생겼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김독자님 대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김독자님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이렇게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의견에 대해서도 좋고 나는 이 드라마를 이렇게 봤다. 그래서 나는 이 드라마의 좋은 점은 이거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거고 내 생각은 이렇다. 그렇게 자유롭게 저희 댓글 창이 그런 이 드라마를 가지고 노는 토론의 장이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토론의 장을 마련을 해드리고 거기에 한 사람의 토론자로서 그냥 끼어가지고 저도 자유롭게 토론하고 싶고 가지고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놀고 싶은 게 또 저의 바람이고 또 저희의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자유롭게 달아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단순하게 또 재밌었다 이런 댓글로라도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정말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의 약간 양심 고백이랄까 고해성사랄까 이런 걸 좀 해야 될 텐데 뭐 고해성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간간히 내비치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이제 교단에서 무슨 성결인을 위한 전도대회 이런 거를 하는데 저희가 특히 숙기가 없고 이래가지고 막 남들 앞에서 대놓고 막 나서지는 못하고 다 아이라서 네. 인간이고 그것도 거의 트리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편하게 방송을 하고 막 저희 기탄 없이 저희 의견도 막 말하고 속내도 꺼내고 이런 거지. 이게 리얼 대면 방송이었으면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얼어가지고 말도 못했을 거야. 막 말도 막 뇌가 얼어가지고 막 어버버하고 내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가능성이 높았는데 또 이제 방송도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좀 풀렸고 이제 하는 방법도 좀 알았고 여기서 좀 우리의 속내를 비치는 것도 약간 편해져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 저희가 또 크리스천이기도 하고 저희의 면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방송을 하는 김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자.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 물론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드러내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이 방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숨기지 말고 그냥 뭐 당당하게 하자.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간단하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제 신한테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세상에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데 뭐 스님이라고 싫어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스님 싫었어요. 종교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스님도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요? 기도해드린다고 하면은 좋아하시더라고. 왜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시주에 이제 답기도를 해주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랑 친분이 있는 스님도 봤었고요. 그러니까 뭐 편견을 갖지 마시고 이 기독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하는 분들, 그렇게 좀 타락한 그런 종교인 분들, 그런 분들이 나쁜 거지. 이 기독교 자체는 뭐 딱히 뭐 욕먹을 건 없으니까. 훨씬 더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좀 색안경 끼고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있는 그대로 저희의 좋은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저희의 마음이기도 하고 진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한번 하고 시작해볼까요? 네. 봅시다. 여기 기도문이 있는데 저는 짧게 읽을게요. 자, 주님,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봅시다. 네, 앞으로 요 축복 기도를 매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이 부디 세상에 좋은 영향력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좋은 채널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조금 시작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 작품 수리남, 이게 요즘 또 넷플릭스에서 1위 찍고 엄청 핫하잖아요. 엄청 핫하죠. 네, 지금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또 실화 바탕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또 2005년부터 있었던
2011년 뭐 그 2010년대까지 계속 있었던 그 조봉행 그쵸, 저보면. 예,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실화를 각색을 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몰입도가 사실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쵸. 실화라는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온 배우들도 워낙 쟁쟁하고 장난 아니죠. 예, 그분들의 또 연기력이 시너지를 이루면서 합을 이렇게 맞추니까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참 볼만한 작품이지 않을까.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많이 또 입소문을 타고 그쵸. 이게 제작이 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사람들의 관심도가 집중이 됐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작품이 나왔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박이 땅 터진 거 또 아닌가 물어보면 싶어요. 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뭐 재미없다고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별로더라. 요런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죠. 뭐 100명이면 한두 명 정도 그런 반응이어가지고 상당히 좀 잘 뽑혔다. 수인은 진짜 끝까지 딱 완벽하게 딱 담백하게 끝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며칠 전에 이게 저희 채널에 올라왔죠. 이 범죄도시 시리즈. 그거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스트레이트, 그 단순한 플롯에 매력적인 캐릭터를 섞은 그런 류의 작품이지 않을까. 그쵸. 어떻게 보면 우영우도 비슷한 플롯을 갖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캐릭터의 힘이 이 작품을 살린 그런 느낌을 주는 그쵸. 작품이에요. 진짜 딱 단순하잖아요. 이 내용이 단순하잖아요. 딱 그건데 이제 이 배우들의 연기가 이제 한껏 더 입혀져서 이제 완벽한 하나의 이야기 되는 그런 느낌이죠. 진짜 그걸로 다 먹고 살았죠. 이 작품은. 그래서 지금 저희 이 생방송 때 준비한 썸네일도 저 뒤에 보이시는 저 배우들의 이미지를 쫙 갖고 온 게 결국에는 저 배우들의 합이 이 수리남의 거의 주인공급이다. 진짜 먹고, 좋았죠. 먹고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합이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 장면이 이 배우들 합의 백미잖아요. 그쵸. 이게 진짜 유일하게 한국에 다 모인 것 같아요, 배우들이. 이 장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이 수리남이라는 작품 그리고 이 작품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약간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명 한 명이 지금 다 빛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살짝 아쉬운 건 저 이집사. 이집사. 저분한테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저분 앞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한 명이 조우진 배우도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구도 때문에 살짝 안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 모인 모든 배우가 심지어 흑인 저 배우분도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심지어 저 배우분도 되게 신스틸러 좀 중요한 역할들을 간간히 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배우가 이 수리남에서 진짜 빛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죠. 이 모든 배우들의 합이 결국에는 이 수리남을 먹고 살린 그 동력이 되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작품으로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오프닝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좀 하고 이제 뒤에 풀 게 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 그러니까 관련 소식, 관련 뉴스 그리고 이런 어떤 썰이 있나 관련 정보 같은 것들 그런 걸 알아보는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정리해온 거를 읊으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류의 작품은 여성향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남성향이죠. 그쵸. 수리남 또한 남성향의 작품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실화 기반 실화 기반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런 작품이고 또 이제 범죄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작품을 만드신 감독님이 되게 유명한 감독님인데 윤종빈 감독님 만드신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종빈 감독님이 애초에 영화 쪽에서 되게 유명한 감독님인데 이 수리남이라는 작품 또한 그냥 6부작, 정확히 말하면 한 3부작 해가지고 시리즈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도 3부작이고 그쵸. 뭐 해리포터도 쭉 부작이 그쵸. 있고 가장 그 유명한 거는 어벤져스 그쵸. 시리즈. 그쵸. 이것도 이제 크게 보면 3부작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2시간씩 3편을 만든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그냥 6편짜리인데 2시간씩 하면 3편이 나오는 그쵸. 거잖아.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아예 시나리오를 쓰시고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렇죠. 안나도 그랬는데 드라마라기보다는 영화적인 것에 가까운 작품. 그렇죠. 그런 작법이 많이 보이고 진짜 이 드라마보다는 영화 같아요. 딱 보면. 그렇죠. 그래서 수리남이 좀 재밌는데 좀 특별한 이 6편짜리 영화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쉽게 이제 올 것 같아요. 이게 드라마 특유의 분위기가 딱히 없거든요. 영화에 가깝지. 그래서 그 6편짜리 그런 영화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또 놀랐는데 이 배우가 캐스팅 됐다고 했을 때 진짜?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20년 그 전부터 훨씬 유명했던 배우인데 장첸이 그쵸. 여기 깜짝 출연을 놀랐어요.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 장첸님이 어떻게 여기 그쵸. 출연했는지 그것도 사실 놀랐고 그죠. 그리고 그 외의 배우들 우리나라 배우들만 해도 대박. 엄청난 초호화 캐스팅으로 홍정미, 뭐, 하정우, 조우진, 막 이제 유연석 이런 사람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진이 엄청 화려해. 네, 진짜 완전 초호화 캐스팅으로 쫙 깔아놨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으면서 제작 단계부터 아주 그냥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미 연기는 이미 딱 믿고 보는 배우기 때문에 딱 그냥 그거는 건너뛰고 완전히 딱 그 여기 있는 배우들 몇 면을 보면 엄청나죠. 엄청나잖아요. 그냥 믿고 보는 배우기 때문에 다 그런 엄청난 작품이었다. 그래서 제작 단계부터 괜히 이 기대를 받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던 거니까 태생부터 남달랐다. 그쵸. 그런 작품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약간 오징어 게임도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쵸. 약간 캐스팅이 좀 좋았죠. 그러니까 태생부터 남다른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이 만들어진다더라. 캐스팅은 누구라더라. 감독은 누구라더라. 시나리오는 어떻다더라. 이런 카더라가 있는데 거기에 스포트라이트 관심이 딱 쏠리면 그 작품이 대박이 나거나 쪽박이 나거든요. 왜냐면 기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작품은 기대치를 거의 한 120%는 충족시켜준 그런 훌륭한 작품으로 나와서 딱 봤을 적에 정말 좋았어요. 끝날 때 이제 딱 미련 없이 끝내는 딱 그런 느낌이라서 정확하게 딱 끝냈죠. 마무리.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기대치를 이제 충족을 시켜주느냐 못 시켜주느냐 거기서 이제 이 작품의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대작이면 대작이죠.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도 그 주호민이 판권이 팔렸다 영화에. 그렇죠. 거기서부터 난리였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욕을 먹었을지언정 결과는 성공을 했고 그렇죠. 명량 같은 그런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고 있는 느낌이고 뭐 논란이 있고 뭐 분란이 있고 여러 가지 욕도 먹고 칭찬도 있고 등등등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시리즈 자체는 승승장구해서 계속 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런 류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는 게 저희 웹툰 대작 나 혼자만 레벨업 뭐 요런 것도 있고 그렇죠. 전지적 독자 시점 뭐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영화화가 된다더라 드라마화가 된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은 바로 그냥 스포트라이트 관심도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작품들이거든요. 나오는데 또 애니 나온다 그러니까 쫙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만 나와도 지금 그 정도인데 이게 한국에서 실사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 장난 아니죠.
그게 이제 카더라가 아니라 음. 진짜 확정적인 소식이 딱 들리면은 그러면은 또 엄청나게 또 그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기대하지 않겠어요? 와, 이게 나온다고? 실화로? 말도 안 돼. 이런 거 나오겠죠, 막. 이게 제작이 된다고? 네? 이게- 이러면서. CG로 될까?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 말하잖아요. 엄청나게 화려하니까, 자체가. 같은 맥락이라는 거지. 맞아요. 크게 봤을 때. 이 수리남도. 그쵸.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 뽑혀가지고 정말 이게 또 표현하기 좀 그런데 좋은 작품이다 이런 건 너무 좀 없어 보이고. 그쵸.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작품이더라라는 겁니다. 되게 좀 아까 맛깔나는 드라마라고 약간 소개해주시네요. 좀 다른 표현을 네. 하고 싶은데 계속 아까부터 같은 표현을 쓰게 되네. 맛있는 드라마. 약간. 그러니까 그거라기보다는 기대치를 이제 충족을 시켰다는 그런 거죠. 기깔나는 드라마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표현밖에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 기대치를 충족시켰다. 120% 충족시켰다. 이 태생부터 남달랐는데 역시 호랑이 자식은 호랑이다. 이런 느낌의 드라마다.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작 단계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작품인데 나와보니까 역시 나더라. 이렇게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 작품은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생각 없이 머리 비우고 보기에 그렇게 좋은 작품이에요. 진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딱인, 진짜 제격인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같은 류의 작품으로 영화에서 아까 말했던 범죄도시라든가 뭐 극한 직업이라든가 또 검사 외전이라든가 요런 류 작품들, 약간 유쾌한 범죄물들, 그런 맥락에 살짝 한 발 정도는 담그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이 작품 자체가 유쾌하진 않지만, 그쵸. 그렇지만 플롯 자체만 보면은 맥락은 크게 비슷하다. 아, 그쵸. 왜냐면은 크게 머리 쓰고 추리하고 또 이거 쉽게 말하는 이 짱구를 굴려봐야 되는 그런 류의 요소는 딱히 없었거든요. 그냥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드라마. 생각 없이. 그냥 이 직진형 스트레이트 그런 플롯 안에 각 캐릭터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스토리가 쭉 그냥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얽히고 설킨 사연 같은 거는 딱히 없는, 딱히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배치된 그런 캐릭터들의 케미와 그런 캐릭터들의 매력과 더불어서 이 캐릭터들 간에 오가는 그런 심리전, 요것만으로 그냥 볼거리 자체가 그냥 풍성해지는 그런 류의 드라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킬링타임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잠깐, 킬링타임용이라는 그런 거를 쉽게 쓰면 안 돼.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니까. 아니, 그니까, 뭐 어떻게 좀 나쁘게 말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드라마라서. 그치.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드라마. 그냥 내려놓고 볼 수 있는 드라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집중해서 뭔가를 발굴하고 발견하고, 그래 내가 뭐 이럴 줄 알았어, 뭐 요런 게 많이 없는 드라마. 근데 이게 나쁜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복선이나 이런 게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뭐 나름 반전도 있고 한데 그게 결국에는 큰 맥락에서 보면은 그냥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냥 스무스하게 같이 얹혀져서 가는 느낌이지, 이걸 또 스토리가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요런 느낌의 복잡한 작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플롯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캐릭터의 매력이 터져서, 그리고 잘 짜여진 그냥 스토리가 진행이 잘 돼서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드라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이제 우영우랑 비슷한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뭔 소리냐라고 할 수 있어요. 대체 여기서 우영우가 왜 나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런 성격이 다른 거지, 이런 플롯의 단순함이라든가
요런 거는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드라마가 뭔가 캐릭터의 매력으로 승부를 보는 드라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같은 점, 같은 맥락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보다는 약간 캐릭터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영우 같은 경우에도 우영우가 중심 인물이 한 명이 딱 있고 그 주위 인물들하고의 케미와 그런 매력으로 끌고 가는 드라마잖아요. 이야기 자체의 매력이 있다기보다는. 그쵸. 그거 빼고 나면 그냥 평범한 변호사물일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전혀 이제 이야기의 매력도 없고 메리트도 없는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작품일 수 있는데, 우영우라는 캐릭터와 그 주위에 같이 있는 그런 주조연들의 매력, 캐릭터들의 케미, 요런 거에서 그런 그들이 주고받는 이런 감정이라든가 대사라든가 거기서 오는 감동이 이 작품이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히트를 시켰다고 봐야 되는데, 같은 맥락으로 수리남 또한 이야기 자체에 힘이 있다기보다는 하정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얽혀있는 이야기들과 이 캐릭터들이 주고받는 케미와, 여기서의 케미는 근데 우영우와는 다르게 서로 간의 심리전이 되겠죠. 그렇죠.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이 수리남의 매력이자 성공 요인이다. 그쵸. 그게 이제 또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작품의 성격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범죄물하고 그런 힐링용 드라마를 지금 어디다 비교하는 거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그냥 거예요.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이런 우영우랑 비슷한 결을 지닌 드라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 라는 거고, 세 번째로 이 범죄도시와 마찬가지로 직선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머리를 쓰지 않고 시원하게 볼 수 있음. 요거는 제가 적어왔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리고 스토리라인 자체는 이제 단순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 캐릭터들의 심리 싸움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엄청 속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짚어드려서 알고 보시면 좀 더 거기에 집중을 해서 각 캐릭터들의 심리와 이런 오가는, 속이는 심리전 싸움, 요런 것들을 의식을 하고 보는 거하고, 그냥 아이 재밌다 이러고 그냥 보는 거하고, 이러면 보는 시야가 달라져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그래서 스리나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관전 포인트 짚어드렸잖아요. 스토리는 별게 없어요. 스토리는 어쨌든 실화 기반이기 때문에 거의 뭐 스포일러급의 사건이 이미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 캐릭터들의 심리 싸움에 이러한 스포트라이트를 두고 여러분의 눈을 두시고 거기 집중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수리남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 단순한 플롯이기 때문에 스토리 자체는 그냥 머릿속에 지우시고 여기서 보여주면 보여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 보셔도 되는 작품이에요. 중요한 건 요 캐릭터들 한 명 한 명과 그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케미, 그거를 꼭 중점적으로 보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자, 등장하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드라마다. 그쵸. 너무 잘죠, 연기들.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 한 명 한 명 가진 매력이 너무나도 넘치고 다 달라서 그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를 그냥 관찰하면서 봐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재미있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거죠. 이거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빠진 사람이 없어. 연기 자체가 다 너무 다 잘하셔서 다 빛나 보였어요. 다 모든 캐릭터 5명이 다. 그치. 이게 진짜 캐릭터의 힘으로, 또 우영우랑
또 다른 점이 우영우 같은 경우는 사실 우영우의 존재감이 너무 커서 우영우 한 명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본인이 하드캐리에서 끌고 가는 작품의 성향이 강했다면 이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황정민과 하정우가 약간 투탑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 이외의 캐릭터들도 각자의 역할을 막 이렇게 하면서 크게 밀리는 느낌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영우가 90을 했으면 나머지 캐릭터는 다 한 자리씩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최소한 각자 다 두 자리씩은 맡아서 한 느낌이죠. 그죠. 지분율이 달라요. 아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딱 보면은 캐릭터 진짜 잘 살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주요 캐릭터 중에 한 캐릭터도 빠지면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 머릿속에 지금 다 기억나요. 기억 안 나는 사람 없어. 그게 중요해 지금. 이 캐릭터는 이랬고 저 맞아. 캐릭터는 저랬고 뭐 조우진 배우는 조우진 배우대로 뭐 유연석 배우는 유연석 네. 배우대로 심지어 저기 서 있는 저 흑인 배우는 흑인 배우대로 저 이 집사는 이 집사대로 각 캐릭터의 개성이 너무 살려져 있어가지고 진짜 좀 좋은 합을 이뤘고 그냥 각 캐릭터들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재미있는 작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순한 플롯과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화려한 볼거리와 치열한 싸움으로 반대되는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만들어진 수작이라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적어온 게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좀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플롯 말씀드렸죠.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 플롯은 단순한데 복합적인 캐릭터를 쓰고 있어요. 대치되는 서로 반대되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화려한 볼거리. 그쵸? 여기는 볼거리가 상당히 화려하죠. 신미성도 뛰어나고. 그런데 이런 것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이 이면에 이 아래의 물밑에서 존재하는 치열한 심리싸움. 볼거리는 화려해. 막 축제 펼쳐지고 다들 막 치얼스 하고 막 웃으면서 막 그러고 있는 막 파티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그 아래에서 이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심리 싸움은 엄청 치열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웃음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같이 어울리면서도 대립적인 요소들을 몇 군데 이제 써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반대되는 요소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배치를 해서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만들어진 수작이다.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대되는 이런 배치되는 요소들을 참 잘 썼어요. 그리고 이 심리적 보면서 사실 또 되게 또 마음 좋을 수 있어요. 들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하면서 약간 좀 마음대로 볼 수도 있어요. 약간 들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언더커버물이잖아요. 우리 또 스파이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또 스파이더 엄청 좋아해요. 저희도 또 스파이물 엄청 좋아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한국 분들의 취향 저격 그쵸. 드라마다. 근데 또 이걸 또 한국인들의 취향 저격이다라고만 딱 뭔가 못 박아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게 이 작품이 세계 1등을 찍었잖아. 넷플릭스 1등을 찍었잖아요. 우영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먹혔잖아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서 한국에서만 먹히는 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먹히는 드라마다. 확실히 좀 인정을 받은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인정을 받은 드라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정리해 온 소식은 여기까지고 본격적으로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이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넷플릭스에선 추가로 이제 배우들을 모아서 약간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비하인드를 푼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재밌어가지고 네, 그거를 좀 가져봤습니다. 자, 6절 한번 가보죠. 자, 아, 이거 진짜, 짱이네. 이건데 맞아요. 까준에서 뭐, 동남내기래요. 와, 진짜, 이거는, 충격적인, 진짜. 이거는 어. 이거는 저도 이게 거의 초반에 나오는 건데 이 비하인드 초반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 배우는 유연석 배우하고 이 현봉식 배우가 서로가 동갑이랍니다. 이거 얼마나 연습 배우가 말로키 무섭대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야 되는데, 동갑인데, 눕히게 되는. 그치 액면가가 나랑 다르기 때문에 예. 이 형님으로 불러야 될 것 그래서 같은. 그 연석 배우님 말하기를 대선배가 같았다고 처음 볼 때는 진짜. 그러니까 하정우 배우하고 너 나 뭐 친구 막 이렇게 하는데 전혀 위화감이 없죠. 그죠. 사실 나이로만 보면 한참 형인데. 아 그리고 저게 머리가 가발이에요. 맞아요. 지금 여기 앞머리를 이렇게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위화감이 전혀 없어. 그 가발 자체도 너무 잘 어울렸죠. 좀 진짜 전체적으로 배역이 찰떡이었어요. 찰떡이었어요. 진짜로. 또 뭐 이런 현봉식 배우님은 또 그런 저 말이 있잖아요. 예. 지금 노안이면 가면서 찾아간다. 자기 나이를. 이제 감독님 말하기를 헌보식 배우 말해 이런 대역을 쓸 사람 없대요. 그래서 무조건 뽑았다고 하는 거고. 좀 찰떡이었어 배우가. 요런 소식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 보듯이 막 충격 그 자체. 그쵸. 조우진 배우도 막 놀라가지고 그쵸. 그렇죠. 지금 말하신 대로 이제 봉시가라고 부르기가 무서웠다고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재밌어요. 이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진실, 이 교도소에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 세트가 이 직접 도미니카에 가서 한 것도 있지만 요 방 세트는 전주에서 찍었대요. 우리나라. 세트 만들어서 찍었던 거죠. 네. 우리나라 전주에서 이렇게 사전 답사를 한 후에 제작을 해가지고 면회실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찍었다. 지금 윤종빈 감독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는 실제 도미니카 공화국의 실제 교도소인데 더 대박인 거는 실제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썼다는 거예요. 배역이 아니고 진짜 재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범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진짜 군대에다 써가지고. 여기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배우들도 엄청 놀라고 있고 저 뒤에 보이는 사람들이 연기자가 아니라 실제 여기 교도소에 복역을 하고 있는 재소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놀랐네요. 진짜 다 이렇게 재소자들이.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재소자들은 대부분 이제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를 저지른 그런 분들로 모범수들 그런 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알바 형식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근데 진짜 중범죄 저지르신 분들을 여기 할 수는 없지. 그치? 너무 위험하잖아요. 네. 그건 또 일종의 상도이도 좀 아니고 그쵸.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건 좀 오히려 자제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 장면은 또 에피소드가 따로 있는데 이 이발송에서 싸우는 장면, 이 장면 기억나시죠? 네, 나오죠. 2화에 나오는. 그쵸.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에도 숨은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쪼기 보이는 저 사람이 런닝 입은 저분. 저 사람이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이 재소자들의 대빵이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이거. 이런 숨은 약간 재미, 그죠. 이런 거를 알아가가지고 상당히 좀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황정민 배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재소자들을 흉내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팔 이러고 있잖아. 다.
지금 그게 지금 다 사실이란 말이야? 실화라고? 그걸 하니까 그 지금 하정우 배우하고 지금 윤종빈 감독은 아이 맞다 실화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하정우 배우가 말하는데 이게 실제 재소자들이랑 하고 장소도 실제고 하니까 기운이 좀 이상하다 좀 쎄하더라 다른데요 완전히 분위기 네. 자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쵸, 다 대소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는 몇 명 없고 그치 90% 이상이 다 재소자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 당연히 기운이 좀 쎄한 싸한 기운 그쵸.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면도 지금 하정우래 황정민 배우가 빵 터졌는데 보면 뒤에 있는 재소자들 보면서 지금 터진 거거든. 그치. 와 이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 나온 대로 디테일이 살 수밖에 없다. 그치. 저게 배우들이 아니고 진짜 재소자들이다. 진짜, 그치. 조우진 배우 지금 표정을 보세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생활 연기. 이건 연기가 아니죠. 그냥 내 생활을 보여주는 거죠. 그치. 그걸 그냥 카메라에 담았는데 연기가 되었을 뿐. 그치. 이런 특별한 에피소드가 난 사실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이런 비하인드들이 있었지만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 보는데 그치. 개인적으로 아니 진짜 재소자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연기를 시켰다고?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웃음이 나더라 헛웃음이 와 대박이다 제스복이 저게 아니에요 원래 그치 청바지 원래 그런 건데 네 원래는 청바지 뭐 바지만 언급이 되긴 했는데 아무튼 청바지래요 이거는 이제 만든 그죠 네, 약간 미국 영화에서나 우리나라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제소복의 느낌으로 만든 거죠 그냥 더 두긴 중에서 만든 거래 원래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지금 말씀한 그거 실제 제소복은 청바지라는 거 지금 윤종빈 감독이 지금 고증을 이제 해주시고자 이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재소자들에겐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그런 촬영이죠. 그쵸? 당연히 아니 이런 내가 잘못을 해서 뭐 생경 범죄가 됐건 실수가 됐건 뭐 작은 범죄가 됐건 뭐가 됐든 내가 잘못을 해서 지금 교도소에 와서 형을 살고 있는데 그치. 그런 와중에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험이 뭐 지금까지 뭐 서양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년 동안 이런 교도소 체제라는 게 이어졌잖아. 이어졌죠. 몇 번이나 되겠냐 이거죠. 저는 거의 뭐 몇 번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것도 상당히 특별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이 죄수들한테는 좀 추억이 많이 될 것 같아. 배우들도 특별했을 거예요. 기술자들 같이 해가지고. 그쵸. 이분들은 직접 말을 했어요. 처음이라고. 나도 이런 적이. 아니 그치. 하정우 배우도 그렇고 윤종빈 감독도 그렇고 완전 처음이겠죠. 사실 이런 경험을 또 둘밖에 못했을 테니까 얼마나 또 특별했을 거야.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실제 재소자들하고 합을 맞춰볼 줄 누가 알았겠어 이거. 진짜. 그래서 모두에게 좀 특별한 경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 여기는 또 다른 에피소드인데 이 재소자들이 김치나 우리나라의 문물이나 아니면 촬영 스텝이나 그러니까 생소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 김치도 같이 먹고 막 라면도 이렇게 먹고 그리고 이런 거를 이런 촬영 현장에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르바이트는 이런 식으로 하고 등등등등 다 첫 경험이잖아. 이걸 근데 심지어 감옥 안에서 경험을 하는 거잖아. 그런 맥락에서 되게 행운이지 않았을까. 더불어서 이걸 심지어 찍는 이런 스태프들한테도 실제 재소자들을 연기자로서 쓰는
이런 것도 상당히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특별하죠. 거의가 아니죠. 그냥 처음일 거 아니에요. 거야 아마. 그러니까 서로에게 뜻밖의 행운이었던 그런 촬영 현장이다. 그런 뜻이죠. 라면 굉장히 잘 먹는데요. 김치도 잘 먹는데 네. 다 잘 먹는데 그래서 심지어 그 2화에서 라면에다가 김치를 올려서 막 먹는 맞아. 그런 장면도 나왔었죠. 근데 연기가 진짜 잘 먹는데요. 아니 근데 뭐 우리나라 음식이 또 괜히 또 세계적으로 흥하겠습니까? 그 음식의 궁합과 맛과 그런 게 또 남다르니까 또 세계적으로 또 한식이 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또 라면은 진짜 라면 또 김치랑 먹으면 또 진짜 지리죠. 약간 라면은 또 난리잖아요. 또 뗄 수야 없는 단짝 같은 느낌이죠. 라면과 김치는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몇 개월 안 됐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라면을 소비하는 그 소비량이 최근 새에 몇 배가 뛰었다. 막 200%, 300%를 막 찍고 그런 거죠. 다른 나라 라면도 많은데 우리나라 좀 특출나게 좀 더 많이 팔리는 약간 그런. 그쵸. 그 나라 라면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도 있고 특히 막 일본 라면, 뭐 중국 면들 그리고 뭐 태국 면들 이런 것들 되게 유명한 것들 많잖아. 그쵸. 면으로 되게 유명하잖아. 그쵸. 면 유명해. 응? 베트남 쌀국수 같은 것도 그렇고. 유명하고.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서도 면으로 강국이고 그쵸. 중국 쪽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쵸. 그런데도 우리나라 이 인스턴트 라면이 특별히 그렇게 잘 팔린대. 또 약간 국뽕이 차오네. 네. 심지어 세계 10대 라면을 뽑은 적이 있어요. 1위부터 11위까지. 베스트 11을. 근데 그 11위 안에 우리나라가 3개인가 4개인가가 들어가 있대요. 많이 들어가네요. 제일 많대요. 1위 혹시 생각나십니까? 1위? 네. 그게 신라면 블랙이었어요. 와. 또 1위 했어요? 네. 그리고 3위인가 4위인가가 신라면이었어요. 신라면이고? 네. 신라면 압도적이네요. 네. 최근에 뭐 신라면이 뭐 맛이 변했다 이러면서 조금 욕을 먹고 있긴 하지만 다시 좀 맛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TMI인데 블랙이 진짜 맛있더라고. 블랙은 맛있지. 블랙은 인정. 저도 그래서 맨날 컵라면 먹을 때 블랙 먹잖아요. 블랙 먹죠. 블랙 진짜 많이 드세요. 같이 먹으면은 블랙 거의 많이 드세요. 저희가 또 블랙을 또 즐겨 먹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또 블랙도 같이 먹다가 지금 저만 이제 블랙으로 남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약간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싶어서 막 바꿔 먹는 거고. 근데 블랙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 이 촬영이 끝나면은 이 밥도 안 먹고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가가지고 또 야식 겸 또 회의도 하고 오늘 마무리도 좀 할 겸 이렇게 좀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자리에서 편의점을 가게 되거든요. 딱히 이 근처에 연대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가면은 꼭 나는 블랙을 먹고 다른 라면도 여러 가지를 막 먹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아무튼 요 라면 TMI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K 라면까지 좀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제소자들이 먹고 있어서 또 분위기가 먹고 싶네요. 뭐 또 오늘 또 끝나고 가지 않겠어요 라면. 그렇죠? 이 라면이 참 살이 많이 찌게 하는 주범이지만 그쵸. 또 끊을 수 없는 그런 마성의 음식이잖아요. 네. 또 값도 싸고 배도 든든하고 맛도 있고 그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또 승승장구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K푸드도 화이팅.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서로 간의 뜻밖의 행운이었다. 그런 말씀이고 요 다음으로 이게 또 상당히 대박인데 속이면 살고 속으면 죽는다. 이게 중점이죠. 수리남에. 이게 진짜 중점이죠. 서로 간의 심리전, 눈치 싸움. 이게 진짜 중요했어, 저는 이거. 이게 바꿔가면서 세트는 다 진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리맘의 메인 빌런 이 전유한 목사. 그쵸.
이 전효한 목사의 저택이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게 나오잖아요. 이 드라마 상에서. 그쵸. 그 저택 특유의 그 대문부터 해가지고 차를 타고 들어가는. 그쵸. 아, 이게 이 초호화 저택, 그리고 이 갑부들의 저택. 그쵸. 요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위대한 개츠비라든가, 뭐 저 타이타닉이라든가 그쵸. 그런 데서 보시면 나오고. 초인도 있잖아요, 집에. 장난 아니죠. 응. 그런 거를 이제 세트를 어떻게 꾸몄을까? 진짜 이 현지 로케이션으로 촬영을 했나?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놀랍게도 전국에다 그냥 세트를 하나씩 지어 놓고 돌아가면서 국내에서 100% 다 촬영을 했다고. 거의 그, 야, 놀라운 거는, 가서 찍은 거는, 유현석님이 햄버거집 하나 있어요. 거기만 현지래요. 아, 그거는 이제 유연석 배우 씬에 네, 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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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약간 착각한 거죠. 이 전효한 목사, 이 저택은, 한국에서. 아, 물론 그런 거는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리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현지 사정이 생각해보니까 더 안 좋아서. 안 좋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 그래, 차라리 국내에서 그냥 만들어서 네. 찍자.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대부분의 촬영을 국내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심만 가가지고 도미니카에서, 예, 그렇게 찍진 않았어요. 그건 이 유연석 배우님이 배우님의 한해서. 한해서. 예. 그래서 지금 잠깐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요거랑,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대부분의 씬은 국내에서 찍고 뭐 해외 로켓 촬영을 하기는 했다. 그래도 그게 좀 다시 한번 좀 정정해서 잡고 갈게요. 나중에 이제 말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심만 했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 많은 국내 촬영분 중에 요 촬영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 전효한 목사의 저택은 전국 각지에 각 이런 방이나 거실이나 세트를 좀 나눠서 만들어 놓고, 이런 전경 같은 거는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다 그러고, 지금 이 전경의 모습이죠. 다 세트를 만들어서 아무튼 촬영을 했다고 해요. 지금 보이시는 전주, 제주, 무주, 용인 뭘 나눠서.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거실, 요 공간은 용인에 있는 실버타운을 개조를 해서 세트장으로 만들어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최창호하고 강인구만의 암호문. 이게 명대사예요. 그리고 이걸 계속 지금 꽂혀가지고 계속 밀고 있어요. 수리남을 보자마자 저한테 와서 한 말이 그거거든요. 이 대사 바로 이거. 아이고 한번 해보시죠. 황프로 식사하셨어? 다시. 아이고 황프로 식사하셨어? 이거죠. 아, 이거를 뜬금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저는 그때 환원 준비하느라고 일찍 이걸 채 다 못 봤을 때거든요. 명대사가 있다고 와가지고, 아이고 황프로 식사 많이 하셨어? 이걸 너한테 하는 거야. 그 뭐냐. 그리고 제가 본 이후에도 이거를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명대사다. 명대사 있지 않냐? 응? 이건 핵심이지 않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 많이 꽂혔구나, 여기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특히나 이 대사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 식사 많이 잡혔어를 잘 안 써요, 원래. 그 사람이 이 장면에서만 이렇게 이제 박혜수님이 저런 딱 변장하고 나올 때만 쓰는 거예요. 아, 그치.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찰지더라고 해보니까 뭔가 좀 왔구나. 이 찰진 라임이 약간 재밌어가지고 약간 그 뭐랄까, 그 우리 흔히 그 개그 콘서트나 아니면은 그 코미디 빅리그나 이런 데서 유행어가 나오면은 그죠. 뭔가 찰진 대사를 이렇게 딱 하잖아요. 거기 뭐 억양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분위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약간 좀 그죠. 와닿은 어.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생각이 그죠. 드네. 약간 라임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한번 또 꽂히고 나면은 마치 링딩동이 수능 금지곡이 되는 것처럼 그죠. 머릿속에 남아서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싶어지고 따라하게 되고 그런 느낌으로 좀 남은 그쵸. 대사인가 봐요. 아이고 강프로 우리 아이고 우리 강프로 식사 많이 잡섰어 이거. 그럴 수도 있겠네. 잡섰어? 근데 이게 잡섰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하시더라고요. 이 잡섰어라는 그 영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될까 굉장히 많이 궁금하시더라고요. 하긴 이 잡쌌어 요게 딱히 다른 나라 말로 이 억양을 살리면서 그죠. 요 느낌적인 느낌을 살리면서 표현을 하기가 어렵겠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이런 수밖에 없네. 잡섰어라는 그 말이 없을 거예요, 영어로는. 솔직히 그냥 이팅 이런 정도지.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어법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치. 거기서 나오는 이런 뭔가 괴리? 이런 거에서 이제 웃음이 터지는 포인트가 있기 그죠. 때문에 그러니까 잡수다라는 거는 극존칭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극존대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붙는 어미, 이거는 그치. 반말이란 말이야. 요거를 합쳐놨어. 합쳐지면 안 되는 것끼리. 그치. 거기다가 이 배우 특유의 껄렁껄렁한 그런 억양. 그죠. 말투 이런 네. 거. 그리고 거기에 합쳐지는 약간 사투리적인 요소. 그죠. 그런 것까지 다각도로 이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 느낌적인 느낌을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글쎄. 네. 그 간프라에 아이고가 없었어. 저 아이고가 진짜 한수거든. 아이고. 아니 저 간프라 앞에 아이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게 진짜 저게 안 들어갔으면 약간 맛이 드시라고했어요. 그쵸, 저게 이제 나는 간다 이거잖아요. 아이고 뭐 이런 데잖아요. 약간 드립이 약간 좀 썩었죠. 저 지금 듣고 약간 낸데 왔어요. 왜 이런 드립 쓰는 거지 하고. 아니 저게 이제 나는 간다 맞잖아 영어로. 여러분 이거는 좀 욕 좀 해주세요 댓글로. 아재 개그다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아재 개그 맞지. 좀 너무 수준 낮잖아. 약간 그냥 아이들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드립이잖아. 그쵸. 사실 강프로라는 것도 강퀴 해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맞다고요? 나 받쳐드릴게. 그냥 이렇게 받아쳐줄게요. 알았죠? 그만해요 이제. 그러니까. 네. 저기 롤 이제 그 고릴라도 강범현이라 갖고 강프로 할 수 있는데. 넘어갑시다. 오케이. 아무튼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살짝 당황했어요, 지금. 네. 아무튼. 이런 드립은 제가 진짜 시간 드립이에요. 진짜로. 극혐한 드립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순간 때릴 뻔했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 대사에 많이 이제 꽂혀가지고 지금도 종종 하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좀 보시고 있는지 여기에 꽂혀가지고 나도 꽂혔다 이러시는 분들 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손 이러면서. 아니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거 많이 따라하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하더라고. 근데 아이고는 애초에 좀 유명한 단어긴 하니까. 이거를 하는 그 분 많더라고요. 약간 그래? 외국에서도 막 이 대사 자체를? 약간 따라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프로가 아니고 그래도 뭐 이름 붙여가지고 앞에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저는 몰라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대요. 한동안 이거 방송할 때 많이 썼대요. 그런 지금 모르겠는데 방송하기 이제 방송? 그러니까 그 하는 중에 끝났잖아요 수인남이. 그러니까 방송하는 방영 중에 좀 그런 게 많이 썼대요. 이거 하루 만에 다 공개됐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그 중에 그러니까 그 뭐야 사람들이 그게 뭐야 하루에 본 게 아니고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못 본 사람들은. 그 뭐야는 뭐야?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거죠. 수리남이 공개되고 유행을 하는 그 시기에 그 한 1, 2주 사이에 그죠. 그때 한창 요런 게 좀 유행을 했다. 그쵸.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고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일상적인 언어, 식사 잡섰어. 요걸 왜 썼냐? 이래서 썼대요, 윤종빈 감독이. 지금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말을 제일 많이 인사말로 물어보잖아. 맞아요. 밥에 대한 맞아요. 그런 언어가 많잖아요. 식사했냐고 물어보잖아요. 한국어네. 그리고 뭐 밥은 먹었어? 그죠. 뭐 점심은 먹었어? 뭐 저녁은 먹었어?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에 약속 그냥 헤어질 때 인사말도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죠. 이런 식으로 밥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 중에 그래서 요런 언어를 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이 식사 잡섰어라고. 일종의 이런 친근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가장 한국적이어서 그쵸. 그래서 썼다라고 하더라고요.